미국 보잉은 한국에 공급할 F-15개의 전투기의 5세대급 스텔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잉의 F-15 전투기의 미래 프로그램 담당 브래드 존스 매니저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잉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F-15위 최신형인 F-15위 사일런트 이글을 2에서 3년 내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 기능은 한국에 공급할 F- 스텔스 기능은 항공기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하는 첨단 기술이다. 공군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F-19K 주갑은 2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는 것은 2012년에 생산돼 5대다. 보잉이 적용할 스텔스 기능은 185 전투기에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고 전투기 내부에 무기를 적재하는 방식이다. 스텔스 페인트는 전파를 흡수한다. 무기를 전투기 내부 무기암에 적재하면 전파의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든다. 내부 무기 앞에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 또는 정밀 유도가 가능한 500파운드 합동직격탄 JD-게임 내 발등을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은 F-15의 구조적 한계로 엔진 꽁무니에서 나오는 열을 숨기지 못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존스 부사장은 스텔스 수준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스텔스 등급에 따라 맞춰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한국이 스텔스형 F-19K를 확보하면 2012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후 필요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을 은밀하게 폭격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F-15S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것 외에도 로키드 마틴의 5세대 전투기인 F-2135와 비슷하게 개량했다. 두 개의 수직꼬리 날개를 비스듬하게 벌어지게 해 속도와 항속거리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다른 공군 관계자는 수갑은 20대에 관한 계약이 이미 이뤄져 생산이 시작됐다며 F-19K의 스텔스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스텔스 수준과 가능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보부인 F-15 스텔스 전투기 한국 수출 승인. 미국의 보잉사가 미 정부로부터 100kg의 스텔스 버전인 사일런트 이글의 한국 판매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85cm의 세계에 대한 한국 수출 승인은 미 정부가 사일런트 이글에 대한 해외 판매처 승인. 고인은 현재 F-15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등에도 사일런트 이글 판매를 위해 미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판 보잉 관계자는 보잉사는 미 정부에 한국의 F-15S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면서 뒤에 SP5라 불리는 일반 품목 수출 면허는 지난 7월에 승인을 받고 8월에는 PSP-85E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면허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DSP-85 수출 승인서에는 사일런트 RCS 기술과 전자전 장비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공군의 FMS 관계자들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사일런트 이글의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능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역시 같은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며 JSMA지회 관계자들도 검색할 예정이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미 공군 관계자들이 목요일 계룡대에서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일런트 이글의 전방 스텔스 성능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며 금요일엔 방사청에 같은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이 얼마나 CS를 줄일 수 있느냐는 분명히 한국의 사일런트걸 구매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며 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술 적용 여부를 승인해 주느냐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한 보잉사는 작년 3월 스텔스 버전의 F-15의 컨셉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F-15 실증기의 첫 비행이 이루어졌다. F-15SE의 주요 성능 개량으로는 A 레이더 흡수 도료 대형 전자 계기판 전자 항공제어 소프트웨어 수직꼬리 날개 내부 무장체계 등이 있다. 하지만 사일런트 이글은 향후 로키드 마틴의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힘겨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천후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F-35와 비교 4.1 런트 이글은 전방 스텔스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약점이 있고 이는 미 공군이 F-14 런트 이글에 향후 운영하지 않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보잉은 사일런트 이글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업체 및 국제공동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삼보잉은 어떻게 55 사일런트 이글을 개발했는가? 플라이트 글로벌의 기획기사로 보잉사에서 F-15인 또는 사일런트 이글을 어떻게 개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0년 대 말 미 공군이 제너럴 다이내믹스 F-111 에드바크 하드박을 대체하려고 했을 때 F-15 이글을 전투기의 첫 번째로 중요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185위 개발 주체였던 맥도넬 더글러스와 휴즈사는 한 큼의 공대지 능력도 갖추지 않는다. 나대의 바운드 보여 브라운이라는 개념 아래 설계된 F-15이 복좌 형 전투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대지 전폭기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게 됩니다. 양사의 개발팀은 F-15의 내부 구조를 약 2,720kg 6,000파운드로 벌려서 최대 이륙 중량을 36,004kg 이상으로 기존보다 20% 늘리도록 만들었고, 후방 좌석은 무장 시스템 담당 조종사를 위한 작업공 반으로 변경시켰습니다. 큰 규모의 연료탱크 펌프 물탱크가 동체 양쪽에 장착되면서 F-111 깊숙한 침투거리에 맞도록 작전 반경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후 맥도넬 더글라스는 보잉의 주주는 레이시온 네이션에 각각 합병되었지만 양사의 협력으로 태어난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은 1984년에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6이 제안을 치고 의용군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30년 뒤에도 계속 생산되는 기종이 되었습니다. 약 400대의 기체가 미국 공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죠. 정식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84대의 신형 F-15 사우디 공군 제시 명은 F-15의 세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이 기종의 생산은 6년 또는 그 이상 연장될 수 있을 것이고, 보잉과 레이시온이 또 다른 F-15의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덕분에 F-15를 설계했던 기술자들은 오늘날의 항공전투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하는 F-15K 이글 61대를 최근 도입한 우리나라 공군은 지난 2007년에 내부무장창 1터널 웨폰 재배와 같은 5세대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그 요구는 제외되었지만 보잉은 우리 공군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아테네 F-35 전투기가 이제 경쟁 기종이라는 것을 말이죠. F-35JS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는 아직도 기술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우 낮은 레이더 탐지율을 가진 동체와 내부무장창과 함께 차세대 수준의 통합 센서 시스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